이거를 시장을 좀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5월 19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뉴욕 증시에 따라 상당히 변동성 장세가 정말 답답한 주식시장으로 좀 이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그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좀 이끌어 나감에 따라 장기 투자 이어가시느라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 일단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제 요 이틀 동안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참으로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줌에 따라 또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거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5개월 동안 2012년 이제 올해 지금 5월달 중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5월 중순까지 정말 답답한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잖아요. 그 이유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는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띄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첫 번째 목표인 10만 전자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증시가 좀 어렵게 흘러갔던 이유는 명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이제 글로벌 장세,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도 있지만 일단은 뉴욕 증시가 소매 기업들의 실적 부진,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세계 글로벌 장세가 조금은 어렵게 흘러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세계 글로벌 장세가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삼전패 가족분들, 미래의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으며 제가 항상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비록 단락의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한들 흔들리지 않는 그 투철한 마인드의 가치를 이끌어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와 함께 성공적인,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이라고 좀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1년 미만이신 분들은 현재 증시의 현황이 심적으로 좀 부담감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가 올해 2022년 이제 들어서 지금 5월달 이제 중반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월달 내내 주가가 하락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50년 만에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는 최장 기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 현재 주식시장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길러낸다면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층 더 장기 투자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담아서 내재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와도 이보다 더 심한 시장이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의 가치를 이끌어 나감에 따라 주가가 상승을 하든 또는
하락장을 보이든 우리는 꾸준히 수량을 모아가며 정액 적립식 투자 방식을 이용을 함에 따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라는 게 내재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려운 길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전해드릴 소식은 앞으로 미래의 전망치에 따라 4차 산업시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늘어남에 따라 증시는 이를 토대로 증시가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소식일까요? 네, 일단 화면을 보시다시피 바로 로봇입니다. 삼성전자 로봇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력을 대폭 늘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상용화 제품인 잼스라는 출시를 앞두고 공격적인 인재 수혈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도 참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 미래 사업의 한 축인 로봇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의도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은 인력을 현재 130명, 네, 여기 보이시죠? 인력을 현재 130명 대비 연말까지 대체적으로 한 2배 정도 확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가치가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신생 조직이다 보니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인력을 현재 대비 연말까지 2배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 공격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때 이제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죠. TF팀 여기 보이시죠? 이 태스크포스 팀의 이제 정식 부서로 격상이 됐지만 인력 규모가 여전히 이제 태스크포스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난에 아직 제대로 된 신사업이나 개발 기획팀을 꾸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새로 이제 만들어진 부서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과나 고가가 가장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부에서 필요 인력을 뽑는 잡포스팅이 좀 이제 원만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어쨌거나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외부 경력 채용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외부의 이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채용을 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만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기구, 이제 하드웨어 개발과 해외 영업, 그리고 상품 기획이나 로봇 규격, 사업 전략까지 총 19개죠. 네, 총 19개 직군에 대한 대규모 경력 사원을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도 이제 의료용, 그러니까 로봇 개발과 밀접한 임상 마케팅이나 임상 연구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현재 첫 의료용 로봇 제품인 아까 말씀드렸던 잼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상용화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공격적인 인재 수요일 기조는 당분간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인력을 이제 현재 대비 2배, 네, 2배 정도 늘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연말에는 26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팀이 신설된 지난해 초 12명과 비교를 해본다면 무려 20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있는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LG나 현대차, 뭐 이런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잇따라 지금 이제 로봇이죠. 네, 로봇 사업을 이제 상용화 시킴에 따라 미래의 먹거리 중 하나로 상고 공격적인 투자와 상용화 단계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 시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1위를 달렸던 가전이나 자동차 부분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 네, 로봇과 인공지능 AI를 좀 접목시킬 필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 이제 조사 기관에서도 현재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부터 연평균 13%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성장 가치가 높음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점점점 더욱더 회사의 성장 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성장 가치를 보고 현재 단락의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한들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감에 따라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결국에는 8월 달에는 로봇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AI가 되겠죠. 이 AI나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는 향후 3년간 무려 24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이재용 부회장은 신사업 분야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선제표점들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 그리고 마인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결하게 드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